국제중학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음 시작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아들이 사배자 전형에 과연 적합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 기준을 가지고 문제가 됐던 건데 감사를 해보고 파다 보니까 기준 문제가 아닌 법적인 문제, 입학 비리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자, 이 문제 오늘 자세히 좀 짚어보죠. 서울시 교육위원입니다. 김형태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 김형태입니다. 감사 결과 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비리가 무더기로 쏟아졌네요. 예. 51건. 행정적인 건 차치하고 우선 입학 과정에선 어떤 비리가 발견됐나요? 아주 가장 공정해야 할 그 입학 시험에서요. 좀 충격적이고 기가 막힐 노릇이 생겼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 합격자를 정해놓고 시험은 요식행위였다. 이것이 이번 감사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배려 전형 말고 특별 전형 말고 일반 전형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 비리가 행해졌습니까? 좀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죠. 감사 결과를 보면 그 어떤 유형이냐면 이게 일반 전형 1차 시험이 이제 객관적인 채점 영역이 있고 주관적인 채점 영역이 있어요. 객관적인 채점 영역에서 한 500등 바뀌면 탈락권이거든요. 그 아이가 6명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 6명에게 2차 시험인 주관적인 채점 영역에서 만점을 준 거예요. 주관적인 채점 영역이란 뭐 어떤 걸 보는 거죠? 뭐 포트폴리오 이런 걸 보는 겁니까? 학습 계획.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인 그 채점 영역은 주로 교과 성적, 출석 점수 이런 거라서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럼 반면에 주관적인 채점 영역은 추천서. 그리고 자기개발 계획서 이렇게 해서 총 23점이 주관적인 채점 영역 점수입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만점을 줘버려요. 예, 만점을 줘서 이제 합격권으로 끌어들인 거죠. 그리고 반대로 학교가 입학 그 부적격자로 미리 분류한 학생이 1차 시험 결과에서 합격권에 있다. 이러면은 주관적 점수에서 최하점을 줬어요. 1점을 줘가지고 의도적으로 그 학생을 떨어뜨렸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추천서나 학습계획서가 만점 받을 만큼 아주 훌륭했을 가능성은 없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 1차 자료가 그 폐기됐다는 거 아니에요? 무단 폐기. 무단 폐기가 이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거 시험 관련 서류는 5년간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아주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폐기했다는 건 아주 중대한 또 하나의 심대한 범죄 행위다 이렇게 볼 수밖에 그러니까 없고요. 추천서 내용이 어땠고 학습 계획서 내용이 어땠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거군요. 그냥 점수만 남아 있는 거군요. 예, 그 1차 채점 점수에서 이 아이가 몇 점 받았는지에 대한 그 서류를 지금 폐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1차를 폐기했다. 그럼 추천서 내용이라든지 포트폴리오 학습 계획서는 볼 수는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1차 게 폐기됐다고 하니까 그거를 지금 볼 수 없다는 건데 이제 그거를 그러나 이제 알려고 한다고 하면 1차 그 시험 심사위원들이나 그렇죠? 또는 이제 뭐 그 초등학교 출신들이니까 그것도 초등학교에 또 확인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수준을 넘어서 지금 수사가 필요한 수사가 수준이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그냥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만점짜리 그러니까 1차 전형에서 하위권을 돌던 아이들이 2차 주관적 영역에서 만점을 받아서 합격자로 둔갑한 것이 상식적이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세요. 있을 수 없는 거죠. 또 반대로 아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학생은 결국 골라 뽑았다는 거고요. 골라 뽑을 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정해 놨었다는 거죠. 이 감사 결과 보면서 좀 되게 미심쩍은 학생이 그럼 몇 명이나 됩니까? 합격자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탈락권인 500등 밖에 한 6명 정도 됐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격권 안으로 주관적 점수를 만점을 줘서 이제 합격권 안으로 끌어올렸고 반대로 이제 그 합격권 안에 있는 애 중에서 부적격자다 이렇게 학교 측에서 판단한 아이들은 주관식 점수를 아주 거의 1점, 거의 최하점을 줘서 떨어뜨린 거죠. 그 최하점 1점이라는 게 나오기가 어려운 거군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어요. 원래 그리고 평균 점수를 이 최고 높은 점수하고 최고 낮은 점수를 빼고 평균 점수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 조작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도 없었던 거죠, 뭐. 수사를 뭐 좀 더 해봐야 알겠지만 이게 심사자에게 어떤 합격 대가로 금품이 전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아니요, 심사를 맡은 그 선생님들은 대부분 국제중학교의 젊은 선생님들이었기 때문에요. 어허. 심사자에게 직접 돈이 갔을 가능성은 적고요. 아마 돈거래가 있었다고 하면 실무자가 아닌 이런 어떤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윗분들이겠죠. 윗분들에게 돈이 가서 그럼 심사자에게 점수를 얘네는 후하게 줘라 뭐 이런 지시가 갔을 가능성. 사립학교 속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상 학생을 골라뽑게 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어떤 식으로든지 금품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 부분도 역시 검찰이 수사를 해봐야 되겠군요. 자, 여기까지는 일반 전형 얘기고요. 특별 전형 쪽 얘기로 좀 가보죠. 예. 비경제적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과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점수 바꿔치기 비리 사례가 드러났다고요. 예, 그러니까 경제적인 배려 전형의 경우는 이제 어떤 예가 있었냐면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 또는 주관적인 채점 영역에 대해서 이 서류 전형 심사 결과 그 입학 지원 전에 학부모 면담 시에 그 입학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한 학생들이 그 합격권인 16위 안에 16명 뽑거든요. 16위 안에 들자 이 아이들의 주관적 채점 영역에 추천서 자유기술 부분이라는 8점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 점수를 치하점이나 아까 말한 대로 1점을 줘서 탈락시킨 경우가 있었고요. 아니 부적격 학생이라고 지금 지목했다는 거는 뭘 보고 부적격이라고 한 거죠? 자기들이 정한 거죠. 미리. 자기들이 정하게 얘는 우리 학교에 올 아이가 아니야? 얘는 적격자, 얘는 부적격자를 미리 다 정해놓은 거예요. 학교에서 무슨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한 걸로 보이세요? 감사 결과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 전형의 경우는 영어 캠프를 하면서요. 영어 캠프를 하면서 적격자, 부적격자를 1차 체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비경제적인 배려 대상자의 경우는 학부모 면담을 통해서 미리 얘가 적격자, 부적격자를 정해놓은 거예요. 학교에서 내정을 한 거죠. 학부모 면담을 했다는 이야기는 그 학부모의 어떤 경제적인 수준이라든지 사회적 지위라든지 이런 걸 봐서 기준을 정한 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면. 의심이 되죠. 그래서 특히 비경제적인 배려 대상자의 경우 역시 미리 합격시키기로 한 내정자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주관적 영역에서 한 아이가 만점, 23점이 만점이거든요. 만점을 받았는데도 합격권인 16위 안에 들지 못하니까 다른 지원자의 주관적 영역 점수를 깎아가지고 다른 학생의 점수를 깎아서 합격시킨 이런 경우가 있었죠. 정말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 아들도 영훈국제중학교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비경제적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아들은 어떻게 됐는지 혹시 좀 투명하게 이 부분도 밝혀졌나요? 아니요. 교육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물어는 보셨어요? 어떤 점수를 받았는가? 주로 기자님들이 계속 성적 조작 관련자가 이제 여기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 아들도 내정됐냐? 그랬더니 개인 정보라서 말해줄 수 없다. 그래서 이미 감사 결과 학생이 학교 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입맛대로 골라뽑기 한 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닌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를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이런 경우는 개인정보보다는 공익이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이제 이 부분부터는 감사가 아닌 또 수사로 넘어가야 될 지점이네요. 아니 많은 부분, 그러니까 감사로도 충분히 밝힐 수 있는 부분들을 거의 이번 교육청이 검찰에 그냥 떠넘기기 하듯이 제대로 감사를 안 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50건이나 되는 비리 내용을 다 밝힐 수는 없고 어쨌든 서울교육청에서는 영훈학원 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이런 걸 내렸네요. 비위 관련자 11명 검찰 고발했고 또 영훈중학교 10명, 대원중학교 3명, 13명을 파면 같은 중징계 처분하고 이 정도로 일단 충분하다고 보세요, 처벌은? 아니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고요. 솜방망이 처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처음부터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 감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희 의회가 제가 의원직까지 걸겠다고 말할 정도로 저를 의회가 아주 강하게 압박을 했고 언론의 질타가 쏟아지니까 그때서야 등 떠밀려가지고 마지못해서 특별감사에 착수한 거거든요. 아니 교육청이 그렇게까지 국제중학교를 감쌀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감싸고 돌더라고요. 감쌀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순히 사학 비리 정도가 아니라요. 국제중 탄생의 비리는
이게 당시 2008년도에 예. 국제중 이게 단순한 귀족학교하고 특권학교가 될 거다. 그래서 당시에 서울 시민의 70% 이상이 반대를 아주 극심하게 했어요. 반대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제 사배자 카드를 갑자기 꺼냈잖아요. 사회적인 배려 대상자, 그죠? 근데 그 카드가 또 진정성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 그 카드를 꺼내서 설립은 했는데 또 알고 보니까 그 사학들이 부담하기로 했는데 어느 순간 그 국고 부담을 하고 있어요. 진짜 그 어려운 학생들, 예. 저소득 학생들한테 써야 될 국고를 서울시교육청이 당시에 교과부한테 요청했고 교과부는 다시 그것을 허락을 해서 그런 것들을 상황을 볼 때 이 교육청이 감싸고 돌 만한 어떤 사유가 되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한단 말씀인데 기본적으로 탄생된 게 MB정부와 당시의 공정택교육감과 두 개 사학과의 합작품에 가깝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한통속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처분으로 안 되고 더 강한 조치, 무슨 폐쇄 조치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김영태 의원께서? 당연히 그 두 학교 모두 임원 전체에 대한 승인 취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양형 기준이 달라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사회에는 사립학교에는 법인 이사들이 있어요. 이들한테는 뭐가 있냐면 선관의 의무가 있어요. 선관의 의무가 뭐냐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분들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안 해서 이렇게 비리가 만연된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 이사들에게 공동 책임, 연대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대법원 요즘 이제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감사 결과 또 저희들이 주장한 것처럼 그 이사회 회의록이 조작됐다는 것까지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사회를 하지도 않고 한 것처럼 교육청에 허위 보고한 여러 의혹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이 감사 결과 비리도 많고 결국은 그러니까 당연히 승인 취소 사유라고 보고요. 또 이 정도 비리면 마땅히 이미 한국 교육의 암적인 존재가 돼버린 이 국제중 공교육을 파행시키는 이 국제중 또 사배자 학비를 20% 재단이 부담하기로 해놓고 부담은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학비는 80% 학생들한테 가장 비싼 학비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배자는 자기들이 부담하기로 해놓고 사실상 지금 국고로부터 지원받고 있고요. 또 발전기금 걷고 있고 플러스 지금 이번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번에 드러났어야 되는데 편입학 쪽 대가성 그 입학장사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영태 그러니까 의원님 이런 건 아주 다조죠. 뭐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혹들 말씀해 주시다 보면 방송 끝날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철저하게 이제 검찰이 수사해야 될 몫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일단 말씀 듣고 이 사건은 주시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 김영태 교육의원이었습니다.